2026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기대되는 이유 바로 내야진의 뎁스 때문입니다. 뎁스가 탄탄할수록 선수들의 부상, 부진, 체력 저하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한 시즌에 144경기를 치르고 특히 여름에 경기가 많이 집중되는 KBO 특성상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큽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뎁스 확보는 반드시 필수이며 단기전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좌우 플래툰 등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뎁스는 모든 팀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의 내야 뎁스는 어떤지, 롯데자이언츠 내야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키는 내야진의 백업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바로 사직의 태양, 한태양입니다. 한태양의 잠재력은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WBSC U12 야구 월드컵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대만 현지 방송에서 수비 실력을 집중 조명할 만큼 천재 유격수라는 수식어를 얻었었죠. 덕수고등학교 진학 후 1학년 때부터 주전자리를 꿰차며 타율 3할 9푼 7리를 기록, 서울권 고교야구의 핵심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2학년 시절에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신분조회 요청이 있을 정도로 타격 파워와 수비 센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3학년 시기에 타율이 2할 2푼 1리까지 급락하고 주요 대회에서 부진을 겪으며 드래프트 순번이 예상보다 밀리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롯데자이언츠가 2차 6라운드 전체 54순위로 비교적 낮은 순번에서 1라운드급 잠재력을 가진 선수를 지명하는 스틸픽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에 지명된 후 2022년 5월 22일 1군에 콜업된 한태양은 비록 시즌 타율 1할 4푼 8리, 61타수 9안타에 그쳤으나 높은 BQ와 주루 센스 등을 보여줬고 상무에 합격한 한태양은 2023년 5월 이른 군입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2024 퓨처스 리그에서 7월 기준 타율 2할 9푼 4리, OPS 781을 기록하며 파워와 정확도 면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유격수뿐만 아니라 1루, 2루, 3루를 모두 소화하며 유틸리티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사실 나승엽의 부상과 윤동희의 부상으로 고승민이 1루, 외야로 알바를 뛰면서 2루 자리가 시즌 내내 많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한태양에게는 기회가 많이 올 수 있었죠. 한태양은 그 기회를 살려서 6월, 7월 성적이 모두 3할이 넘었고 2루타만 9개를 치면서 갭파워와 클러치 능력까지 보여주었으나 후반기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시즌 막판에 다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최종 성적은 타율 2할 7푼 4리, OPS 0.745, 우루크 플러스 113.3으로 100경기 이상 출전한 첫 시즌인 성적치고는 훌륭한 시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2026년 야수 중에서는 연봉 인상률 1위로 연봉이 84.2% 인상될 만큼 구단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한태양의 이루수 수비는 나름 훌륭하지만 유격수 수비는 좀 아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26 시즌에도 고승민의 백업 선수로 출전하거나 아니면 작전 수행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출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한태양이 보여준 2025 시즌의 포태는 공수주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육각형 내야수에 가까웠죠. 잘생긴 얼굴은 덤이고요. 수비 범위가 넓고 야구 센스도 뛰어나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이 싫어할 수가 없는 스타일인데 아마 스프링 캠프에도 데려간 만큼 1군 로스터에는 무조건 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만큼은 내야 백업 자원들 중 최고라 생각하는데 저는 한태양 선수가 2026 시즌에도 한 단계 더 스텝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텝업 할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은 미래의 유격 주전이자 캡틴 이호준입니다. 입단 첫 해였던 2024년 이호준은 주로 퓨처스 리그에서 시간을 보내며 프로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군 출전은 12경기에 불과했지만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인상적인 타격 지표를 남겼죠. 1군 기록은 12경기에 출전해서 7타석 6타수 2안타, 타율 3할 3푼 3리, 추율률 4할 2푼 9리, 장타율 0.833, OPS 1.16이. 표본은 적어서 우루크를 갖고 오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루크가 214를 찍을 정도로 단기적인 임팩트만큼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퓨처스에서 성장을 하던 이호준은 2025년 1군 무대에서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4할 타자로 주가를 올리던 전민재의 헤드샷 부상으로 인한 이탈이었는데요. 복덩이 전민재 선수의 부상으로 걱정이 많았으나 선발 출전한 이호준이 3루타 포함 3안타를 때리며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물론 이후에는 변화구의 대처가 안 되면서 타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대수비 전문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8월 전민재가 왼쪽 내복사근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다시 공백이 생긴 것을 이호준이 선발로 나서면서 8월 한 달에만 3홈런을 때려내며 이번에는 타격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호준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치고 난 후 김태현 감독의 한박 웃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마 12연패 기간의 거의 끝
끄트머리였던 그때 이호준 선수가 지친 롯데 팬들의 마음에 그래도 위안을 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타격에서 성장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이호준이고, 사실 수비는 이미 완성형이라는 평가를 계속 들었습니다. 몸 중심을 이용한 안정적인 포구, 사이드 스텝으로 빠르게 타구를 쫓아가는 능력을 바탕으로 한 넓은 수비 능력, 그리고 두산 베어스 출신의 김재호가 해설할 당시에 이호준의 수비를 보면서 공 빼는 속도만큼은 자기보다도 빠른 것 같다면서 극찬을 했었는데, 사실 롯데 내야가 타격이 좋은 뎁스 자원은 많아도 수비 전문 요원들도 부족하고 우리 팀 자체가 항상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달고 사는 팀인데, 이호준 선수가 언젠가는 이런 내야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10년이자 유격수 자리를 책임져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캠프 인터뷰에서 김태형 감독이 최근 야구 수준이 아주 높다며 칭찬한 선수죠. 바로 김세민입니다. 강릉고 시절부터 정평이 난 부드러운 핸들링과 빠른 푸더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유격수로서 깊은 타구를 처리하는 송구 능력 또한 준수하여 불안한 롯데 내야진의 수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1순위 자원이죠. 또한 고교 시절 도루왕 출신답게 주력 또한 상위권이고, 후반 대주자로 투입 후 곧바로 수비 이닝을 책임져도 될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세민이 스프링 캠프에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캠프 결과에 따라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26시즌에는 박승욱이 빠지게 되고 전민재가 중심이 되어 이호준 그리고 한태양을 백업, 그리고 김세민까지 유격수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롯데 내야에 젊은 피가 계속 수혈이 되면서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미래가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김세민의 아쉬운 점은 바로 타격입니다. 수비가 괜찮은 유격수에게 타격까지 기대하는 것은 물론 욕심이지만, 그래도 주전 유격수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타격 능력을 1군에서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2군에서도 2025 시즌 67경기 타율 2할 6푼 5리, 출루율 3할 3푼 3리, 홈런 5개로 컨택 위주의 타자의 기록치고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태형 감독과 이병규 코치도 스프링 캠프에서 타격 위주로 교정을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세민이 타격 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롯데 내야 유틸에는 든든한 자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에 시즌 내내 뎁스 걱정을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세민 선수의 아버지가 과거 롯데자이언츠의 투수였고 현재 대학야구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김철기 감독님인데 2세 선수인 만큼 기본기도 탄탄하고 야구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눈여겨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 현역 제대를 한 뒤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한 만큼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 잘 받고 1군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후보는 바로 수비는 미숙했지만 2025 시즌 방망이 하나만큼은 진짜라는 걸 보여준 선수죠. 바로 박찬영입니다. 사실 불꽃야구에서 뛰다가 화성코리오 독립야구단에서 롯데와 육성 선수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0이었습니다. 잘 모르기도 했고요. 당시 이대호가 박찬영을 롯데에 강력 추천했고 수비력이 좋은 선수라고만 들어서 저는 1군에 올라올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왜냐하면 수비는 이호준도 김세민도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대타로 데뷔전을 치렀을 때부터 빠따를 야무지게 휘두르며 첫 안타를 때리더니 나올 때마다 안타를 때리고 며칠 뒤에는 고영표 상대로 홈런까지 때렸는데, 저는 그 홈런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몸쪽 높은 공이었는데 갓 데뷔한 어린 선수가 몸쪽 공을 반응하여 자신있게 받아치는 게 나름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물론 고영표가 강속구 투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리고 시즌 내내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48경기에 나와서 타율 3할 4푼 1리, OPS 0.921, 우르크 플러스 152.1, WAR은 1.19. 애초에 정식 선수로 전환된 것도 느렸고 그것조차 놀라웠던 것이기에 많은 기회를 받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런 성적을 뽑아낸 것은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독립리그에서도 4할 타율을 달성하며 리그 MVP도 수상하기도 했지만 프로 1구는 아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혜성처럼 등장하여 팀의 구세주가 되기도 했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입단 전 평가와 달리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수비 범위나 핸들링 자체가 딱히 나쁘기보다는 1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상황 판단 능력과 송구의 정확성 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 실책이 대량 실점으로 연결되기도 했었고 KT전 끝내기 실책도 하면서 자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멘탈은 좋아 보였습니다. 김태형 감독과 주위 선배들도 박찬영이라는 선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지나간 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었으며, 선수 본인도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나는 곧바로 보여준 결과를 바탕으로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였으며 아마 수비 안정화를 위해 지옥 훈련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태형 감독이 2026 시즌 롯데야구의 컨셉을 공격야구라고 이미 못 박았기 때문에
박찬영은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컨택이 되는 동시에 빠른 배트 스피드와 주력력으로 개파울까지 지닌 내야수를 로스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찬영이 올해 대타자원 1순위 후보라고 봅니다. 내 외야 가릴 것 없이 한 타석이든 두 타석이든 처음에는 대타로 기회를 많이 받을 것 같고 거기서 1군 경험을 찾고 감을 찾다 보면 또 모르는 일이죠. 육성 선수에서 주전으로 순식간에 바뀐 것처럼 붙박이 주전으로 순식간에 바뀔지도요. 시즌이 끝나고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 뛰어줬던 정훈 선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는 해설위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밖에도 스프링 캠프에 같이 참가한 베테랑 내야수 김민성과 유격수 백업 자원인 박승욱, 그리고 어느덧 프로 15년 차인 최한과 노검사, 노진혁, 마지막으로 외야로 전향했지만 언제든지 내야의 뎁스를 채워줄 수 있는 원조 복덩이 손호영,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인 선수들까지 롯데는 시즌 내내 무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젊은 선수들을 필두로 충분한 뎁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내야 자원만큼은 현재로 봤을 때나 미래를 봤을 때나 다른 구단에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수 운영에 강점이 있는 김태형 감독이 26시즌 완벽한 내야 구성과 충분히 구성이 되어 있는 뎁스 이용으로 좋은 성적을 내주길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